이제 수학 1의 세 번째 블럭. 지금까지 거쳐왔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수학 1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예. 첫 번째 덩어리는 지수와 로그의 함수를 다루는 파트였고, 두 번째 덩어리가 삼각함수를 다루는 덩어리였어요. 예, 같은 대등한 함수인데 여기는 지수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양도 적어요. 왜냐면 지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친숙한 애였으니까. 그런데 삼각함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만 차지하는 덩어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덩어리, 지금 이제 수열 파트를 할 겁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모든 책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학교 선생님들도 뭔가 쫓기듯 급급하게, 그리고 너희들도 뭔가 시험을 앞두고만 어설프게 하는 단원이라서 여기가 항상 약화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능은 그런 거 안 따지죠. 수능의 경우에는 어느 단원이든 다 동등한 강도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 두지 않으면 결국 고3 때 가서 후회를 하거나 고3 때 가서 고생을 하게 된다. 이 파트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단원, 우리 이제 첫 단원 도는 건데 한 번 돌 때마다 좀 뭔가 치밀하게, 정확하게 개념을 갖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수열인데요. 오늘부터 할 단어는 수열. 뭐의 줄임말이냐면 수의 나열이에요. 수의 나열. 그래서 한자어로 풀이해서 수열이에요. 수를 나열한다. 왜 나열해? 근데 술을 왜 나열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술을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수를 불러대서 나열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랜덤 넘버. 니네가 맨날 랜덤 하는 그 랜덤 넘버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난수고, 난수. 무규칙 수열이에요. 무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라고 그래서 이제 난수. 난수는 사실상은 추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빼요. 이 단원에서 난수를 다루는 것은 다룬다 자체가 불가능하지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을 하려고 하는 거다. 어디? 희원아. 1, 3, 5, 7. 다음 숫자는? 오! 맞췄어. 잘했어요. 필영아. 음료수 먹지 말고. 2, 4, 6, 8. 다음 수는? 뭐, 1? 10. 맞췄어요. 잘했어요. 이거예요. 다 배웠습니다. 수열 중에. 의아할 거야, 다들. 뭐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게 지금 뭐 홀수 짝수라고도 부르지만 차이가 2씩 나고 있죠. 차이가 2씩 나고 있고, 거침없이 차이가 2씩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2 날 거다라는 생각에 9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고, 여기도 2에서 4 넘어가면서 2 차이 났고 2 차이 났고 2 차이 났고 2 차이 나서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2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10이라고 답하는 것. 너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생물 종 중에 영장류만 가지는 특징이라고. 이게 영장류들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지, 마치 원숭이가 꼬리를 나무에 걸고 나무를 타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이게 왜 안 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가 꼬리를 걸고 나무를 타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뭐 파충류라던가 곤충류라던가 이런 애들한테 이거 다함수 뭐야? 라고
그게 뭐 수라는 기호가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개미집을 짓는데 한 층에 방 하나 있고 그 다음 방 3개 있고 그 다음 방 5개 있을 때 그 다음 방을 얘가 몇 개 짓나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7개를 짓느냐 그런 개념이 있다면 수열 개념이 있는 거지. 걔네가 유비추론 개념이 있는 건데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영장류의 당연한 능력인데 너무 당연해서 뭐지 싶은 거야. 이게 이런 행위를 유비추리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비추리. 줄여서 유추라고 하는데 유추 행동이 우리가 갖는 너무 당연한 능력치예요. 뿐만 아니죠. 뭐 구성 다음 숫자는? 16. 네, 16이요. 그거 봐. 놀라운 능력이라니까, 이게. 민준아. 다음 숫자는? 뭐라고? 25요. 다들 알아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서로 대화 없이 수를 몇 개 나열해 줬는데, 그 다음 수를 추리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규칙이 달라. 지금 여기서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다고. 여기서는 이 숫자를 보이는 수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했다고. 그러니까 민준이가 25라고 한 건 5의 제곱을 추론했다는 얘기잖아요. 규칙을 달리하고 있는데도 다음 수를 알아낸다는 얘기죠. 이게 수열이에요. 이러고자 하는 것. 내가 어딘가에 가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를 구해내고자 하는 행위. 그것을 이제 수열을 배우는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어떤 숫자를 봤을 때 그게 몇 번째 아이야? 라는 순서를 알아내는 것. 역산이죠, 이거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곳이 이 수열이라는 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다 배웠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여기서 항상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 침팬치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영장류인 침팬치나 보노보류들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 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영장류 중에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이제 인간이래. 호모사피엔스네. 이 호모사피엔스다운 능력 을 발휘해야지.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6 이 첫 번째 숫자, 8 이 두 번째 숫자, 10 이 세 번째 숫자 라고 했을 때 필영아 23번째에는 무슨 수가 있나? 벙. 그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벳에다가 아래 첨자를 이렇게 쓰는 걸 이제 수열의 이름이라고 해요. 수열의 표기법이라고 해요. A1이 6이야. A2가 8이야. A3가 10이야. 이쯤 되면 여기 12 하나 더 써줄까요? A4가 12야. 그러면 규칙은 판별이 됐지. 그랬을 때 A 23번째에는 어떤 수가 있어? 요거는 인간밖에 못해요. 멀리 건너뛰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어짐, 이거 뭐라 그러지? 인식의 단절이라고 그러나? 인식의 단절이 일어난 상태에서 먼 방향으로 건너뛰는 이 행동은 인간밖에 못해요. 얼마야? 단박에 알 수가 없지. 나도 몰라.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23번째 23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기호와 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죠. 여기 3이 있어요. 6이 있어요. 12가 있고 24가 있어요. 얘가 B1이야. 얘가 B2야. 얘가 B3야. 얘가 B4야. 했을 때 여기에
11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있나? 이렇게. 11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있나? 궁금한 거야. 또는 3072가 있을 때 3072가 있을 때 얘는 B 몇 번째 항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걸 하려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요. 규칙은 또 판단을 했죠. 다들 플러스 2 했고 플러스 2 했고 플러스 2 했고 플러스 2 했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찾아내서 가면 되겠네 라고. 이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 가겠네. 그래서 그것이 11번째까지 이어지면 이 숫자는 얼마겠네. 또는 몇 번째까지 그 짓을 하면 3072가 나오겠네. 라고요. 나 이거 지금 맞게 쓴 거니? 맞을 거야.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숫자 잘 해보세요. 오늘 배운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나 확인이 될 거예요. 네, 요런 거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를 가지고 놀 수도 있어. 그러면 퀴즈 게임이 될 거야. 실상 우리는 그 수열 가지고 지금까지 놀이를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뭐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하철 기차 너희는 이 세대가 아닌가? 기차 탈 때 또 아저씨 돼 버렸다. 뭐 포기하고 얘기할게. 우리 때는 그 강촌이나 이런 데 MT를 가거나 강원도 여행을 가려고 하면 세무통비 중에 하나를 타야 됐는데 이제 마지막 비둘기호라는 게 비둘기호. 이 비둘기호는요, 서울에서 강촌 가는데 요금이 대략 1,400원 정도 했어요. 95년 당시에 1,400원. 그때 환율하고 다르잖아 해도 너무 싼 거야. 이거 너무너무 싼 거야. 왜 싸냐? 일단 입석이고 좌석 찾기는 힘들고 서서 가야 되는 데다가 이 기차의 속도라는 게 플랫폼에서 기차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뛰어가서 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기차의 속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덜컹덜컹 이 단위가 정말로 이렇게 수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느린 기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8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럼 얼마나 심심하냐, 기차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가판대에서 이렇게 책자 같은 게 있어. 오늘의 퀴즈, 오늘의 퍼즐 뭐 이런 1,000원짜리 책자가 있는데 그걸 하나 사면 이게 시간을 킬링타임용인 거야.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토쿠 같은 게 이제 거기 있고 뭐 숨은 그림 찾기 있고 낱말 퀴즈 맞추기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놓으셔야. 그래서 가로 세로의 합이 모두 15가 되도록 수를 쓰면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냐 뭐 이런 건데 요게 아무런 규칙의 수식 없이 맞춰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게임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수를 쓴 다음에 세수를 막 더해보거나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지금까지 안 써진 숫자가 뭐 있지? 고수를 요렇게 나열해볼까? 근데 이게 공대생들이나 자연과학도들한테는 되게 어설픈 수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3n 플러스 4. 그래서 n에 7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맞춰버리는. 뭐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지금부터 막 숫자를 불러낸 다음에 오케이 맞췄어 축하해 보다는 한 방에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제 문과생들한테만 킬링타임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몇 개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마방진이라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마음속으로 6을 생각해 거기다가 5를 더해 뭐 20을 곱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거기다 A 한 다음에 곱하기 괄호 열고 20 이렇게 하면 뭐야 씨 이게 답이 어떻게 해도 7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뭐 이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 규칙이라는 부분을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칙,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좀 전에 더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숫자들을 수직선에다 놓고 찍어보면, 예를 들어 6으로 시작을 했어. 6이라는 자리에 첫 번째 항을 두었어. 그러면 더하기 2를 했다는 건 눈금상에서 간격이 2만큼 진행을 한 후 8이라는 눈금에 A2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2만큼 간격이 진행을 해서 10이라는 눈금에 A3 항을 놓겠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일정하다. 같을 등 차이 찾자. 이렇게 해서 예, 차이를 갖게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익숙하겠죠? 그럼 이제 쭉 가보자 이거야. 예, 쭉 가서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 인식의 단절이 일어나고 계속 같은 차이로 진행을 했다고 할 때 A 23번째는 어떤 눈금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6이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이 숫자가 6 더하기 2였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거지. 요 차이만큼. 얘는 그러면 6 더하기 2가 2개 있는 차이였지 않느냐라고요. 맞죠? 2가 2개 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공동의 차이, 모두가 갖는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차.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6 더하기 2가 3번 진행한 차이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결국 6에다가 2가 몇 번, 결국 이 문제 아니야 이거? 공동의 차이가 몇 번 곱해졌는가? 그죠? 이 칸수로 몇 칸 진행했는가? 그런데 보면은 요 녀석 A2가 2가 하나 있는 녀석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가 A2와 A1의 요 아래 첨자 두 개의 차이만큼이었어요. 2가 한 개, 요 2와 1 사이에는 한 개. 그럼 3과 1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간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과 1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3 빼기 1이었다고. 3 빼기 1, 두 개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가 4, 1. 그럼 4 빼기 1, 3칸. 여기에 3칸 들어있어. 2가 3칸 들어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렇다면 희원아? 23항부터 A1 사이에는 이 공차의 칸이 몇 칸 있는 걸까? 22칸. 그렇죠. 22칸.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22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계산하면 돼. 44 더하기 6. 50이네. 이렇게요. 이렇게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일반화 시키면 되겠다. 일반화 시키면 여기 어딘가에서 A1이 시작을 했겠지. A1이란 눈금이 시작을 했을 거예요. 첫째 항이.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4. 얘네들의 간격은 모두 공동의 차이, 공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D만큼씩 건너뛰면서 갈 거예요.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N번째, 여기서 N번째는 정말 순서상 N번일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해서 N일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의미로 따지면 어딘지 모르니까 N. 그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요런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가상의 N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요 앞에는 AN-1항이 있을 거고, 그 차이도 역시나 D가 나 있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뭐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아까도 봤지만 6에서 첫째 항 시작할지 누가 알았어? 이거는 그 사람이 지정해 주는 거잖아. 그럼 시작한 사람이 6을 첫째 항으로 지정한 다음에 50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은 것은 요 6을 더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원점으로부터 6만큼 갔다가 거기서 둘둘둘둘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요 i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A1의 길이라는 걸 가지고 출발해서 결국 AN까지 길이가 어떻게 더해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눈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AN은 이렇게 할 수 있죠. AN은 결국 원점으로부터 A1만큼 먼저 달려가고 그 첫째 항에서 시작한 애가 D를 가지고 있는데 공차를 가지고 있는데 D 해가지고 D가 몇 번 나오냐. 그 칸수를 A1부터 AN-1의 차이 칸수만큼 n에서 1 뺀 거 n-1D를 가지게 된다. 요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에서 다루는 첫 번째 단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할 때 A1 더하기 n-1 D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또 식이 이렇게 복잡해? 싶겠지만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첫째 항과 공차예요. 첫째 항과 공차를 주지 않으면 수열이 시작이 안 돼. 아예. 수열이라는 건 나열이 시작돼야 되는 건데 그 나열이 시작되려면 첫째 항 위치가 어디야? 그 다음에 공공의 차이가 얼마야? 를 주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모르는데 나보고 14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니네가 할 일은 뻔해. 첫째 항 미지수로 놓고 14보다 하나 부족한 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A1 더하기 13D. A7이 얼마예요? 그럼 A1 더하기 하나 부족한 D, 6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n-1이에요, 이게. A1과 AN의 차이는 n-1개가 나니까. A7은 A1 더하기 6D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좀 전에 수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첫째 항과 공차를 상수로 주었다. 이렇게요. 상수로 주었다. 그리고 일반항이 얼마냐? 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은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AN은 일반항을 구해라.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n-1한 D 이렇게 되거든요. 이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첫째 항 더하기 n-1D. 근데 얘와 얘가 직접적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상수로 딱 줬어. 첫째 항에서 하면 공차가 4야. 그러면 3 더하기 n-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이 식 어색하지 지금. 이 식이 어색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놔둔다고? 안 놔둬. 이렇게 곱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4n-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지. 여기서 더 정리하겠지. 우리는 항상 문자가 나오는 걸 앞에 쓰니까 4n-1 이렇게 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관을 하는 거야. 이 부분에 차관을 해서 첫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D인 수열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D가 맞아요. 맞는데 그건 좋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첫째 항과 공차가 상수로 얻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구했다고 쳐. 그럼 얘는 요 n이 이 n이 자신의 주 변수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n에 대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n이 여기서 이렇게 변수 역할을 하는 거죠. 저 n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다 상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보면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 이딴 식이 되는데요. 이딴 식이 되는데 이게 알고 보면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지. n에 대한 1차식이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모양의 꼴은 이런 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꼴이. an 더하기 b꼴.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여기다가 해석을 할 때 n의 1차식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역도돼. n에 대한 1차식은 반드시 등차 수열이다. n에 대한 1차식은 반드시 등차 수열이다. 예. 그리고 그냥 버리기에는 여기 아무 숫자 여기 아무 숫자나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봐. dn이잖아. dn. 그러니까 요거를 거창하게 표현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죠. 또는 1차항의 개수죠. 예, 그래서 A는 공차,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자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식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이미지. 등차 수열이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등차 수열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등차 수열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 너희 머릿속에 이미지가 n에 대한 1차식이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알겠어요?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공차 n으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의 이미지가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답 4n-1을 구하는데 이미지가 n에 대한 1차식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an 하고 공차란 단어 나왔으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 n으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런 다음에 뒤에 상수가 뭐가 붙는데 이걸 외웠을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외웠을 건 아니니까 그냥 아주 간단한 암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오겠지라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 3이 나와야 해를 만드는 상수를 뒤에 붙이면 되잖아. 이게 암산한 결과야. 그러니까 공차 n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나올 상수 이렇게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나한테 주어지는 조건이 더 이상 첫째 항이 아니어도 돼. 첫째 항이 아니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A6가 1이더라. 이래봐요. 여섯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n 해버리는 거야. 공차 n. 출발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여기다 1을 집어넣나 6을 집어넣나. 그러니까 n에다가 6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8. 근데 그게 1이 되어야 돼.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요. 알아들어요? 희원아, 할 수 있겠어? 공차가 3이고 A4가 11이다. 희원아, 불러봐. AN이 얼마라고? 3N.
어?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죠. 4를 집어넣었을 때 11이 나와야 되니까. 아이씨, 너무 어렵겠네. 진이야. 2분의 1n 플러스 1 플러스 1? 이 나오면 4를 여기다 넣었을 때 5가 안 될 것 같은데? n에다 4를 넣었을 때? 네, 플러스 3이 되어야죠. 여기다 4를 넣으면 이 숫자가 2가 되니까. 괜히 꼬았다. 잘했어요. 알겠죠? n에 대한 1차식의 이미지를 갖는 건 등차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교과서가 제공하는, 그리고 너희들 자습서가 제공하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근데 이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거에만 매진하면, 이걸로만 뭘 하면 느려. 항상 느리고 뱅뱅 돌아가게 돼. 예, 전부 다 A1과 D에 대한 연립방정식 문제 풀이가 되는데 이게 실수가 잦아요. 실수가 잦고 느리고 되게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요거는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부차적인 이미지. 예, 부차적인 이미지. 그런데 실상 현실에선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 예. 그리고 이미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등차 수열은 수직선 이미지가 진짜 좋아요. 예, 정말 좋아요. 수직선에다 등차 수열 딱 나오면 마음속에 수직선 또는 연습장에 수직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몇 칸을 가서 여기 칸수가 똑같으니까 이쯤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다 라고 떠올려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속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아직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영상은 계속 돌려볼 거니까.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뭐 실전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겨나겠죠. 그것도 해결하면서 얘네 둘 잘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등차 중항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등차 중항. 이것도 교과서, 개념서에 등장하는 액면가 그대로만 읽으면 매우 쉬운 이야기가 돼. 매우 쉬운 이야기. 그냥 이런 거야. A, B, 어차피 수의 나열이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수가 나열돼도 수열 맞아. 그 내가 어떤 세수를 딱 봤다 이거야.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냥 이거야. 세 개의 숫자도 수의 나열이니까 세수를 나열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거야.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지. 예. B를 등차 중항이라 하며,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는 제목에 등차 중항이라는 지칭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가운데 수 이런 뜻이야. 가운데 항, 중항 하며 그것은 A와 C의 평균이다. 뭐 또는 2B가 A 더하기 C이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정석을 읽으면서 개념서 공부를 하면서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고작 이 말을 하자고, 고작 요 얘기를 하자고 소단원명 하나를 잡아먹는다고.
이게 소단원이에요, 소단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일반항, 중항, 그리고 합 세 가지가 등차 수열의 소단원인데 소단원 하나가 요 문장으로 끝나. 이게 뭐야? 너무 쉽고 어이가 없을 정도로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이 등차 중앙이 등차 수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미지예요. 가장. 예, 단언컨대 등차 중앙 때문에 등차 수열을 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이게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그게 이게 눈금이 막 이게 정수 단위로만 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눈금들이 있을 때 그때 간격이 같은 세 개의 눈금을 잡았다 라고 하면 간격이 같은 세 개의 눈금을 잡았다 하면 여기에 어떤 작은 다른 숫자, 여기에 얘보다 조금 큰 숫자, 여기에 얘보다 조금 더 큰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얘네들의 간격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이 말은 이제 얘가 중점이란 뜻이죠. 중점. 양 끝을 더하여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술 평균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도 되는데 정작 등차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합에 있다고. 합에 있다고. 이거 세 수를 더한다고 해보자. 이 세 수를 더하려고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는 서로 다른 숫자지만 실질적인 의미로 요 간격을 D라고 하면 이 A는 A가 아니고 B에서 D만큼이 작아진 아이다라는 거예요. 작아진 아이다. 그리고 C는 역시나 B에서 D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아이기 때문에 C가 아니고 B 중앙에서 D만큼 커진 아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증가분과 이 감소분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수를 더하고자 했을 때 나는 A와 B와 C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감소분과 증가분이 서로 상쇄됐다고 생각하고 B와 B만 더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심각한 말이에요. A라는 수가 있는데 B로 변신을 하는 거라고. 중앙으로. C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거 말고 너를 내가 B로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니고 B 더하기 B 더하기 B가 돼버리는 거지, 졸지에. 증가분과 증가분과 감소분을 상쇄시켜버리고 얘네들의 수를 모두 중앙을 더하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당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요 싶겠지만 이거는 뭐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증거, 영상을 남기는 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우리 가우스의 일화가 있잖아, 그지? 가우스의 일화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이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선생님 시켰더니 11살짜리 가우스가 선생님이 돌아서자마자 대답을 했다고. 5050이에요. 그래서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분명히 쉬려고 한 짓일 텐데 그걸 깼으니 이제 선생님 열받았겠죠. 나와 설명해. 라고 했더니 가우스가 당신이 나한테 구하라고 했던 게 이거 맞냐? 이렇게. 근데 당신이 구하라고 하는 그 S를 내가 이렇게 거꾸로 써도 되겠냐? 이렇게. 거꾸로 써도 되겠냐? 되지. 그래도 S지.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하면
101 더하기 101 더하기 101 더하기 해서 끝까지 101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2배의 S는 101만 100번 더한 거니까 101 곱하기 100 1100 해서 그거 반으로 나누면 5050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 근데 내 주장은 뭐냐면 내 주장은 가우스가 그랬을 리 없다라는 거야. 에? 가우스. 인류가 배출한 천재 중 10명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한 자리 떡 하고 차지하고 있을 그 가우스라고. 걔가 이런 허접한 방법을 썼다고? 난 그렇게 믿지 않아. 이거는 만약에 진짜 가우스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저 선생님이 저 사람 두뇌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우회로 말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우스는 애저녁에 이거 가지고 놀았을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우스의 방법론은 뭐냐? 5050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펑 하고 튀어나오는 거냐? 수직선 위에 1이라는 눈금이 있고 100이라는 눈금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다 등차수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중앙 개념을 생각해봐. 1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어차피 수직선 선상에는 얘와 얘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눈금이 있어요. 1과 100의 한가운데에 눈금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50.5야. 1과 100 더한다면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걔를 더하고자 한다면 100이 더 이상 10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100이 아니고 50.5면 된다는 거지. 왜냐? 50.5 더하기 49.5일 거라고요, 이게. 얘와 얘가의 차이만큼이죠. 이렇게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1이라는 녀석이 더 이상 1일 필요가 없고 50.5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50.5 마이너스 49.5일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내가 이걸 잡은 것이므로 이 증가분과 이 감소분이 서로 상쇄되는 걸 감안하면 더할 거니까 1은 50.5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100도 50.5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1과 100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5를 두 번 더하는 거지. 얘를 가만히 두고 얘가 2로 옮겨오면 여기서 99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2와 50.5와 99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2도 더 이상 2가 아니라 50.5가 되면 되는 거야. 이 9도 50.5가 되면 되는 거야. 같은 이유에서. 증가분과 감소분이 얘네 둘끼리 서로 상쇄될 테니까. 계속 들어가면 3과 98 다다다다다다다 들어가서 결국 50과 51의 사이에도 똑같은 등차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얘네들을 전부 지우고 다 50.5와 50.5로 써준다면 지금 노란색 50.5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00개 있는 거죠. 1부터 100까지니까. 얘는 그냥 중앙의 역할만 한 거야. 그냥 눈금 가운데 있는 어떤 수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중항이라는 개념은요. 실제로 자기 수열의 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떤 수가 나열이 돼도 눈금, 이 수직선 눈금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한가운데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닌가. 그 아이가 중항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 1부터 100까지를 더하라는 그 시작수부터 끝수까지를 수직선에 나열한 다음 가운데 눈금에 뭐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그 숫자를 항수만큼 곱해주면 돼요. 항수만큼 더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50.5가 100개, 5050.
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 예. 등차의 개념을 이미 막 5만 가지로 가지고 놀고 있어서 11살이면 가우스는 그럴만해요. 예. 자, 그게 간격이 1이었으니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S5 한 다음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해봅시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 이거 더 할 일 많았는데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근데 등차 중앙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나 혼자 그냥 암산하고 말았지. 이걸 더 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여기 가운데 항 보이냐? 예. 6이 5개, 6, 5, 30 이렇게. 이거 다 더하면 6, 5, 30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6-2니까 얘가 6 더하기 2고요.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상쇄되고 6, 6, 6만 남죠. 얘가 6-4예요. 얘가 6 더하기 4고요. 이렇게 세 개도 등차 중앙이고 이렇게 세 개도 등차 중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쇄되고 나면 6, 6, 6, 6,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의 항수만큼. 아까 평균이란 말 했지. 평균. 평균의 뜻 아냐? 여기서 이제 확통해야 될 사람들 있을 텐데 평균의 뜻이 뭐야? 평균. 우리 반의 평균 몸무게 8명의 평균 몸무게 하려면 구하는 법은 알죠? 다 갈아버린 다음에 이렇게 컵에다가 8잔 따르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그럼 그 개념이 뭐냐고 도대체. 개념이 모두가 똑같은 값을 갖는다면, 여기는 모두가 같은 별량이 된다면의 가정값이에요. 뭐 없이? 유입과 유출 없이. 유입과 유출 없이.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이 뭐냐? 키로 얘기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짜리 아이들을 더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등차 중앙이 어떤 개념이냐면 평균, 모두가 같은 값을 갖는다면이야. 모두가 같은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가운데 아이의 키에 맞춘 다음에 여기 증가분을 잘라내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만큼의 증가분을 잘라내어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평균이거든. 니네 자기 시험 점수 평균으로 구할 때 그 짓 해봤냐? 가평균 잡는 거? 내 평균이 대충 82이지 않을까? 그럼 82에서 끊어. 모든 과목에서 82의 증가분과 감소분을 꺼내. 그런 다음에 증가분, 그러니까 82보다 높은 점수 받은 점수를 나눠가지고 요 부족분에다가 쫙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좀 남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지. 좀 남는다. 그러면 이 남는 애를 다시 과목수로 나눈 다음에 쭉 얹어주면 이게 같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다. 딱 이 개념이에요. 모두가 같은 높이가 된다면. 이미지를 뭘로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키가 같은 간격으로 차이가 날 때 남는 녀석으로부터 모자란 녀석에게 갖다 떼붙이고 나면 우리는 모두 같은 높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항수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어요? 이 개념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다시 한번. S가 7, 10, 13, 16이냐? 16, 19 이렇게 할까? 를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채은아 얼마라고? 그래요. 예. 암산까지는 필요 없으니 13 5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예. 13이 5개 있는 거라고.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니까? 6, 9, 12, 15, 4개 더 해보자. 이렇게. 공차 3인 거 눈에 보이지? 예, 그럼 4개야? 어떻게 할까? 성아 어떻게 할까? 얼마냐고 임마. 10.5. 그렇지. 아, 내가 잘못 잡았다. 미안하다.
소수점을 냈네. 다시. 기왕 4개의 수를 하는데 6, 10, 14, 18 이렇게 하자. 네, 48이에요 이게. 이 합이 48이라고. 안 더해. 예, 왜냐면 얘와 얘의 정 가운데 뭐 있지? 라고 하면 12가 있잖아요. 12. 눈금에 찍는다면 이렇게 찍힐 거라고. 그 12가 4개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어? 12가 4개, 48.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지금 뭐 뿐만 아니라 수학 1 앞부분 할 때 그냥 수학이라는 전반을 하면서 우리가 등차 수열 합할 리가 진짜 많아. 예, 간격이 일정한 애들을 더할 일이 진짜 많다고. 그러면 중앙을 항수계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등차 수열의 합. SN. 앞으로 SN이라는 기호를 쓸 건데, 이것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물론 가상의 항이죠. n에 1이 들어가면 그냥 여기까지예요. S1하고 A1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이건 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까지. n에 2가 들어가면 여기까지 더한 거예요. n에 3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더한 거고. 예,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 그것이 이제 등차 수열의 경우.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넣습니다. 수열은. 예, 왜냐면 이 아이가 n의 일반적인 자연수가 들어가서 어떤 그 집합 안에 모임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집합기호를 씁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SN은 딱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항을 항수만큼 곱한 거다. 이렇게요. 중항을 항수만큼 곱한 거다. 여기는 SN이니까 총 n개겠죠. 그리고 중항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하면 사실은 중항은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돼요. 눈금을 찍어서.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가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제일 많이 보니까, 제일 앞과 제일 끝을 제일 많이 보니까 제일 앞과 제일 끝을 찾아서 나누기 반 해버리면 중항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평균 구한 다음에 곱하기 n 하면 돼요. 이걸 계속 타고 들어가면 2분의 하고 an 되고, an이라는 애는 아까 우리 일반항 했을 때처럼 n-1 d가 되고, 거기 바깥에 n이라고 이렇게 곱해졌으니 2분의 괄호 열고 2a1 더하기 n-1 d 곱하기 n,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쓴 일이 없어 지금까지. 이걸 쓴 일이 없어요. 쓸 일도 없고 앞으로. 알겠어? 근데 책에는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을 지어볼까요? 자, 약간 번외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등차 수열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등차 수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전에 수열의 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SN이요. SN. 약속은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일단 시작이 첫째 항, 반드시 첫째 항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n항까지의 합으로 이제 약속을 할 때 SN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 수열의 규칙이 등차 수열일 이유는 없다. 세상 모든 수열이 다 가능하다. 약속이니까. 이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떨 때는
그 수열의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이 얼마다를 나한테 줄 수가 있다고.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면 이게 n에 대한 함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더했더니 어떤 n에 대한 식이 등장했다는 거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는 애의 일반항이 얼마야? 라고. 일반항을 얻어봐. 어떻게 돼? 아까 우리가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공차와 첫째 항이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거꾸로 이번에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의 결과물을 줄 테니 A, n항을 구해봐라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단순하게 이걸 n에 대한 함수로 보고, 이게 아래 첨자로 있으나 괄호 열고 n으로 있으나 어쨌든 n에 대한 2차식 맞잖아. n에 대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n-1 여기다가 아래 첨자를 n-1로 바꿔주면 마치 fx가 있다가 요 x 자리에 x 대신에 x-1을 넣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6x가 있었다. 그럼 나는 여기다 6 괄호 열고 x-1을 넣을 거야. 이 x가 들어간 자리에 그대로 넣을 테니. 그럴 거 아닌가?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n-1을 넣으면 요러한 결과물이 될 거예요. 이게 n자리에 n-1이 대체돼서 들어간 거지. 그건 단순 시계 장난이고, 그럼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 내부적으로는 이 SN을 풀었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AN-1 다음이 AN이겠지. 이렇게 더한 합이 2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이었다. SN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렇다면 Sn-1의 뜻은 뭐였냐는 거야. Sn-1의 뜻은 여기 약속대로 하면 첫째 항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요 항번호가 나올 때까지 더하라니까,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1항까지 더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풀어 쓴 거지.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3n-1 더하기 3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에이씨, 괜한 짓 했나? 이게 좀 화면에 나와야 돼서 내가 아래 줄 바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잡아 뺐을 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좌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A1, A1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A2, A2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AN-1까지가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그리고 AN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결과는 SN에서 Sn-1을 뺀 결과인 거죠. 그것은 오른쪽 변에 있는 이 항에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결과니까 2n제곱 2n제곱 나가 떨어질 거고, 3n 나가 떨어질 거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n인데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4n이 되겠죠. 4n. 그리고 3도 지워졌을 것이고, 상수항은 2와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위에서 뺐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됐겠지 뭐. 네? 이렇다는 거예요. 오! AN항 구했네. 네? 이렇게 AN항을 구했네.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과물이 뭐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SN에서 Sn-1을 빼면 이 결과물이 바로 이런 짓과 이런 짓을 해서 둘이 빼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물이 알고 보면 바로 그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살짝 이상한 게 있어요. 살짝 이상한 게.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내가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a1이 돼버리니까 까지 더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라서 S1하고 첫째 항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S1이 A1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n에 1을 한번 넣어봐봐. 1을. n에 1을 한번 넣어봐봐. 그럼 여기다 1, 여기다 1 들어가니까 얼마니? 결과가 2 더하기 3 더하기 3. 8이죠. 네, 8이에요. 8. 근데 이거 AN이라고 꺼내놓은 이 녀석의 n에다가 1 한번 넣어봐요. 1 넣어보면 5예요. 다르죠. 달라요. 뭐가 잘못됐네. 예, 뭐가 잘못됐네.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할 때, 이 짓을 할 때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를 이렇게 한 차 내리잖아요. 이걸 한 차 내린다 그러는데 n을 n-1항으로 내리면 그냥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보여.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래식에다가는 절대로 1을 넣어서는 안 돼요. n에 1이 들어가면 S0가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A0가 되는데 A0라는 항은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이렇게 n-1로 쓸 때의 대전제가 뭐냐면 n는 2 이상부터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n에 1을 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내 맘대로 임의대로 내가 한 차수를 내렸는데 거기다가 모든 자연수를 다 넣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릴 때 여기에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이건 뭐 굳이 조건을 쓰자면 n은 1부터인 거지. 그럼 1보다 큰 것과 2보다 큰 것의 교집합은 2보다 큰 것이니까 이 결과물에도 결코 1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은 결과와 여기다 1을 넣은 결과가 다르니까 이 결과가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잘못됐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 수열은 둘째 항 이후부터는 4n 플러스 1이 맞습니다. 둘째 항 이후부터는 4n 플러스 1의 수열이 맞는데 첫째 항만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써줘야 돼요. 따로. 얘는 둘째 항 이후부터를 감당할 수 있는 항이니까 첫째 항은 8이 맞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따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에서 이걸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뭐 잠깐만 이해되고 몇 번만 문제 풀어봐도 맨날 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렇게 해서 A1 첫째 항은 S1으로 이 윗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따로 구해주시고요.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렇게 두 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항은 별도로 구하고 둘째 항 이후부터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한다. 라고. 꼭 확인. 꼭 확인.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게 첫째 항하고 둘째 항 이후의 수열은 늘 그렇게 다른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SN에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합이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다가 한 차수를 내리고 2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차를 내리고 뺀다고 그랬죠. 그럼 잡아 빼요. 그러면 AN이 나온다고 그랬죠. AN이 나오고 그럼 얘와 얘는 그냥 지워질 것이고 이거는 2의 3의 n-1승으로 묶은 3-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4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꼭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이렇게. 따라오고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A1은 첫 번째 주어진 이 식, SN, 1도 넣을 수 있는 식, 여기다가 n에 1을 넣어서 S1을 구해보면 1 집어넣으면 3이 6, 마이너스 2, 4죠. 예, 4. 이렇게 써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요 식에다가 넣지 말라는 1을 한 번만 넣어봐요. 이렇게. 1을 한 번만 넣으면 3의 0승이 되면서 4가 된다? 그럼 첫째하고 같은 거잖아. 그때만 AN은 4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통합해서 써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러해. 알겠어? 원칙적으로는 이러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는 수열의 규칙과 관계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결과물에서 SN의 합에서 SN-의 한 차 내린 것을 뺀 것이 AN인데, 그게 두 번째 항 이후의 수열이다. 첫째 항은 별도로 S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간혹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와 요게 서로 같으면 합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수열이라는 걸 처음 배운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좀 전까지는 이해가 좀 쉬웠을 건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돌려 반복해 보자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이 안에 등차 수열을 다 담아 보려고 해요. 자, 들어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이 좀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중항을 구해서 항수만큼 곱하면 되는 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결국 중항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에서 첫째 항과 말항을 둘이 더해서, 말번째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으로 중항을 구한다면 여기다 n을 곱한 결과로 나타날 테니, 그 최종적인 결과식은 2분의 n 2a1 더하기 n-1 d로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거의 쓰지 않는다. 근데 거의 쓰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냐? 그게 아니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때 했던 얘기를 한번 반복하려고 그래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AN을 A1 더하기 n-1 D라고 익히는 것은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얘를 실질적인 의미로 요렇게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 정리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정리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n에 대한 1차식이고, 요 n 앞에 개수가 공차가 되는, 그런 n에 대한 1차식이 되지 않느냐.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다른가? 얘 똑같아요. 이 SN을 보시면요, 결국 얘는 n에 대한 함수고, 너희에게 어떤 방식으로건 첫째 항과 공차가 상수로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 숫자가 들어갈 거고 이거 분리될 거야, 이렇게. 그럼 무슨 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이거 상수될 거예요. 그럼 얘랑 마저 계산될 거예요. 2a1 d는 내 눈에는 하나의 숫자로 보일 거야. 그럼 요 안에 n에 대한 1차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2로 나누면 또 약수 뭐 이렇게 약분되면 자르겠지. 이만큼이 n에 대한 1차식일 거야. 이만큼이 n에 대한 이만큼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pn 플러스 q꼴의 어떤 n에 대한 1차식으로 간단화 될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밖에 n이 곱해져야지. n이. 그럼 결국 이렇게 곱하고 나면 얘의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 눈에는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 a, b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알파벳 a, b, c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 이렇게요. n에 대한 2차식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바깥쪽에 n이 싸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전개해버리고 나면 상수항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죠. 마치 우리 2차식에서 이 fx에 대한 2차식인데 x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가 이상한 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이러면 상수항 안 나오지.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데. 상수항이 없는, 되게 중요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도로는 안 되지. 그냥 2차식은 쓸모가 없어. 뭐가 있냐면 요거 잘 정리해 보시면 n에 대한 2차식이 요 n과 요 n이 만나서 n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개수가 얼마일까 보면 여기는 아무 개수도 없죠. 여기는 아무 개수도 없는데 요 n의 개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d가 돼요. 2분의 dn. 2분의 dn이 n을 또 만나서 2분의 dn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결과가 2분의 d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n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쪽 관심 없어. 복잡한 식인데 그걸 외웠을 것도 아니고 거기다 넣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상수항 없다 와. n에 대한 2차식이다 와. 그리고 딱 하나. 여기가 공차의 반이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n제곱 앞이 공차의 반이다. 더 쉽게 말하면 공차의 반 이러면 헷갈리니까 요 2를 이용하자고요. 요 2를 이건 언제나 n에 대한 2차식일 테니 이 2를 이용해서 2와 a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2a가 공차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합일 경우에 반드시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2가 늘 등장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왜 곱해요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비논리성이에요. 지금 나는 암기를 쉽게 하려고 요령을 설명하는 거니까 무슨 수학적 원리가 있어서 얘랑 곱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언제나 2가 있을 테니 내 눈앞에 보이는 요 최고창의 개수하고 이 지수인 2하고 둘이 곱하면 항상 공차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응? 이거 뭐 어디다 쓸 건데요? 봐요, 지금부터. 자, SN이 2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게 별 생각 없을 때는 내가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할 때는 그냥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네 라고 하면 얘의 의미 자체가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고 요런 꼴이 됐으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합임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베이스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Sn 빼기 Sn-1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배웠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긴지 한번 보세요. Sn은 2n 제곱 더하기 3n이야. Sn-1은 2n-1의 제곱 더하기 3n-1이야.
그 둘을 잡아 빼면 an이 나오긴 나올 텐데 그것은 n에 대한 두 번째 항부터밖에 안 돼. 그래서 둘이 빼주면은 2n제곱 2n제곱에 얘가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니까 3n, 3n 지워지고 2n제곱 2n제곱 지워지고 4n이 돼. 그리고 여기 더하기 2 빼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거 n은 두 번째부터야.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해 다시.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하니까 5야.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이걸 첫째 항부터 넣지 말라는 1을 한 번은 넣어봐야지. 한 번은. 이거 확인을 위해서. n에다 1을 넣어봤더니 5가 딱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n은 4n 플러스 1이었어. n은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매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게 싫다는 거야.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의 원칙론이 있는데 이 원칙론을 쓰기가 싫다야. 쓰기가 싫다. 그래서 이 원칙론을 적용하지 않고 나 이거 등차수열의 합인 거 알아봤는데 라고 하면 바로 일반항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요령만 갖추면 돼. 희원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수열이 등차수열의 합인데 그 등차수열의 공차가 얼마야? 응? 요거 얘기할 때 안 듣고 있었죠. 네. 요게 공차의 반이라서 이 2랑 요 앞에 숫자랑 둘이 곱하면 공차. 알겠어요? 이렇게 꼭 한 번씩 찔러봐야 돼. 얘랑 둘이 곱하면 공차. 이 a가 공차. 희원아, 그래서 이 i의 공차가 얼마라고? 이 수열에? 공차가 4라고요. 공차가 4예요. 알겠어요? 2왕 2를 곱하면 4예요. 이 수열은 등차수열의 합이고 그 등차수열의 공차가 4라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뭐를 배웠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 n하고 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차 n하고. 그러니까 4n 이렇게 출발시키면 된다고. 그리고 이 뒤도 이거 블라블라블라의 결과였고 이 뒤에 상수도 블라블라블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린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암산이란 걸 할 수 있죠. S1이 A1이라고 했어요. S1이 첫째 항이라고 그랬어요. 희원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결과가 얼마야? 5여야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어도 결과가 5여야겠죠. 첫째 항이니까. 그럼 뒤에 얼마부터? 더하기 1이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줄 만에 등차 수열이고 그 일반항은 얼마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끝난 줄 알았지, 희원아. 계속 시킬 거야. 내가 네가 암산을 잘하는 건 알고 있어. 자, 일반항 불러. 응? n. 그냥 n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만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만데? 더하기 1. 왜 또 잘하던 걸 못하고 그래? 서건아, 불러. 그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채은이 하고 싶어? 채은이도 불러봐. 마이너스 2n 플러스 3. 네. 알겠죠?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여기다 1 넣어도 1이 나와야 돼. 플러스 3. 이렇게요. 합해서 일반항으로. 거꾸로 하면 약간 껄끄럽긴 한데 거꾸로도 가능해요.
일반항에서 합으로 바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방법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별로 걱정할 거리는 아니지만 이런 아이가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SN은 하면 2n을 곱해서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n 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6n이 나오게. 6n이 나오게. 지금 미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미분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 그냥 하여간 이렇게 곱해서 6 나와야 되니까 3n제곱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뒤 폼을 알고 있다니까? 이 뒤에 폼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n은 무슨 n만 남아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써. 이렇게 쓴 다음에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야? 7이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오게 하는 계수를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더하기 4n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이야? n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써줘. 마이너스 2n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1이 나와야 돼. 그럼 뒤는 얼마 n일까? 그래요. 예. 잠깐만 집중해서 연습하면 되겠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아, 이게 너무 우스운 전제인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예. 딱 2단계잖아. 공차 구하고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을 암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렇게 손쉽게 합에서 일반항, 일반항에서 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썼을 때는 이게 1부터인 것은 지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란 수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명칭을 딱 받았으면 그건 첫째 항부터 간격이 일정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의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등차 수열. 원래 제가 이런 그 추가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이렇게 단원 구조 자체가 평행 구조로 돼 있어서 2시간이면 사실 등차 등비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걸 여러 번 해봤지. 여러 번 해봤는데 결국 친숙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등차도 못하고 등비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등차에서 시간 주고 하루 이상의 소화할 시간 주고 좀 친근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들어가는 게 나아서 차라리 등차 수열을 약간 깊은 단계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해지자는 의미예요. 이번에는 정말 그냥 문제 유형으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SN이 좀 전에 내가 든 예시 기억할는가 모르겠는데 나 이 예시를 들었어.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정답이 뭐냐면요. 아까 정답에 뭐가 있었냐면 A1은 8, AN은 4N 더하기 1, N은 두 번째 항부터 이거였어요. 정답이.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결과가 이거야. 살짝 뭐 못 느끼냐?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충분히 친해지잖아요. 충분히 친해지면 되게 빨리 봐요. 이 SN에,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열의 합이나 점화식에 등장하는 애도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나오면 너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렇게 굉장히 친해질 만한 애예요, 얘가. 가까운 거지, 이게. 이렇게 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건 뭐지 싶은 거야. 더하기 3. 얘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이 고난의 과정을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딱 한 방에 나오는데 이거 라고? 아니에요. 얘는 등차 수열의 친척이 맞습니다. 등차 수열의 친척이 맞고 이 2n제곱 더하기 3n이라는 결과물이 알고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요놈의 일반항,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우리 당장에 구할 수 있잖아. 서건아, 이거 얼마야? 일반항이. 일반항이 얼마야? 좀 전에 너만 안 시켰다고 삐졌어? 공차 얼마야? 4. 그럼 4n 하면 되잖아. 플러스 1. 4 플러스 쟤야, 쟤. 알겠어요? 4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5 더하기. 왜냐면 첫째 항이 4n 플러스 1이면 5니까. 5 더하기, 그 다음에 공차 4로 나가니까 9 더하기 13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4n 플러스 1. 이 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요 녀석이 SN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A1, 요게 A2, 요게 A3, 점점점점 이게 AN. 이거야 이거.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N. 이 결과물에 2n제곱 더하기 3n이라는 것의 실체가 5 더하기 9 더하기 13 더하기 해서 4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예요. 계속 한다. 이게 내부적인 속사정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무대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내부의 속사정은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이고 얘가 n번째 항이라서 그걸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SN이라는 애는 이런 모양이 된다. 라고요. 이 더하기 3은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원래 그냥 쭉 5부터 시작하는 등차 수열이 맞아. 그런데 여기 더하기 3을 했으니 이쪽에도 더하기 3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게. 알겠어요? 등호의 양변에 3씩 더했다고 생각하면 돼. 등차 수열의 합에 등호의 양변에 3이라는 상수를 더한 결과가 바로 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이 원래 맞았는데 거기다 떨거지로 더하기 3이 더해진 이 3은 누구 것이 되느냐의 문제에서 요렇게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3을 첫째 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A1이 8이 된 거고, 정답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A1, 이 3을 A1이 먹고 떨어진 거야. 규칙에서 떨어져 나간 거지. 그리고 둘째 항 이후부터는 공차 4짜리 등차 수열이 맞다라는 거예요. 얘네 2부터 넣어봐. 그러면 얘네 2 집어넣으면 9 맞잖아. 얘네 3 집어넣으면 13 맞잖아. 이렇게. 자. 결론. 이 내부적인 속 사정을 알게 됐다고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보면서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답으로 바로 갈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얘는 상수항이 생겼으니 첫째 항이 n에다가 1을 넣은 결과물로 일단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죠? 첫째 항을 따로. 그런 다음에 둘째 항 이후부터의 일반항은 이 3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첫째 항을 먹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3의 역할이 없어진 상태에서 요만큼만 가지고 일반항을 그냥 구하면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는 4n 이렇게 곱하면 공차 4니까 그리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 놓고 n은 두 번째부터 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 3은 그러니까 첫째 항을 구할 때만 사용되는 3이다 라는 거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돼요. 눈을.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자네 왔는가 이것만 되면 우리가 요령을 발휘해서 이 고난의 과정 SM 빼기 SM-1을 하지 않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요령으로 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등비 수열에도 이런 애가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등차 등비 두 건에 대해서 요 요령만 익혀놔도 내신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어. 자, 또 사례를 하나만 연습을 해볼까요? 필영아? A1은 얼마야? 이게 시간이 걸릴 일이야? n에다가 1, S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5예요. 1 집어넣으면 5예요. 그걸로 이 역할은 끝난 거라고. 플러스 1의 역할이 첫째 항을 5로 만드는 데 있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 이건 지워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AN은 하면 요만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 마이너스 2n 더하기 6. 이 버퍼를 어떡할 거야? 답답해. 잘했어요. 잘하는데 너무 느려요. 다들 알겠냐? 내가 시간이 없어 여러 명 못 시켜주겠는데. 이렇게요. 이거 없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나올 상수값 딱 써주면 그걸 둘째 항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4 나오지? 안 되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더하기 1이 얘를 원래 4였는데 1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정도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웬만한 깊은 내용까지 다 한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랑 문제풀이 요령이랑 겹치면 내가 수직선 얘기 오늘 강조해서 안 했는데 그건 나중에 유형별 문제풀이 할 때 수직선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는지 보여줄게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수직선이 진짜 유용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요 정도의 요령만 갖추면 등차 수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